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배기가스 감축에 합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양국 순례들은 모두 주요 이슈들에 대한 협조 강화를 강조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경쟁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등 이번 중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배기가스 감축 이슈는 수십 년 된 매우 논쟁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중의 합의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일단 배기가스가 최고의 환경 문제다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국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리더가 될 것이다. 어떤 그 주변의 관리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 평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만큼 가장 배기가스를 많이 만드는 나라죠.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가 많아지면은 그린하우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피해가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뭐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일인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그것이 그 배기가스 때문이 아니다 하는 이제 이견도 네. 미국 국내에도 이제 강력하게 그런 이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26%에서 28% 정도까지 탄산가스 유출을 내리겠다. 중국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 에너지 사용을 20% 줄이겠다. 20년 동안 한 3분의 1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는 미국 국내에서도 매우 복잡한 문제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고 합의도 어렵고 수십 년 동안 논쟁만 하던 그런 이슈인데 일단 미국과 중국이 제일 1등, 2등 경제 대국들이 여기 합의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국내에서 이제는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 계속해서 뭐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이번에 상원 그 공화당 원내 총무가 될 미치 맥카노 상원의원이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War on Coal, 석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뭐 굉장히 그 심한 말로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는 석탄 쓰는 거 지금 다 안 쓰게 되면은 중산층들이 큰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고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경제도 떨어지게 된다. 네. 이제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화당 쪽이나 티파리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주장들이죠. 그런데 이제 미치 맥카노 의원이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나오느냐. 켄터키의 그 석탄 산업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켄터키가 지금 에너지 만드는 것의 90%가 석탄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큰일 나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여하튼 중국이 이제 배기가스 감축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는 첫 번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가 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그 어택에 대한 거,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거 쭉 이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이 돼 있죠. 그 문제 다시 재개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이텍, 그 고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자, 그 교육을 더 늘리자는 거죠, 양국이. 또 군사협조 관계, 안보 관계, 지금 여러 가지 긴장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자칫 오인해서 서로 군사적인 충돌하는 거를 사전에 막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뭐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네. 이번에도 아마 거론이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합의도 보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그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쪽의 이제 고위층 그 관련자가 미국 중국 관계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 또는 경제적인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로 와서는 파트너십으로 동반자 관계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근데 기후 변화 이슈는 뭐 미국 내 정치적인 논쟁이 이제 굉장히 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 산업, 석탄, 거기다 기업, 라비스트, 소비자까지 이제 다 해서 이 굉장히 논란이 큰 논란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논쟁만 하던 문제인데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게 선뜻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큰 나라에 다른 대처 에너지가 아직 거기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미국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개월 동안 굉장히 그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런 그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배기가스로 인한 그 공해가 이제 극심하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알죠. 베이징 올림픽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다 아주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 쉴 수가 없었다고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에이펙 기간 동안에 베이징의 공장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다 스탑시키고 자동차도 배기가스를 많이 내잖아요. 그 자동차 운항도 뭐 몇 부제로 이렇게 나눠서 많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이징에 오래간만에 블루 스카이 푸른 하늘이 나왔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스모그 현상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과 중국 관계, 경쟁 또는 적대 관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원적인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배경을 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경제력으로 이제 일본도 따라잡았고 군사적으로 여기에 그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없죠. 그다음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도자 자체가 중국의 권력 구조 지금까지 여러 모택동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야심이 있는 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느 중국 지도자보다도 이 사람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지금 이제 경제 반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1, 4분기에 4.6% 늘었고 2, 4분기에 3.5% 증가했고 이제 4, 4분기도 이제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제가 지금 회복이 급속도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의 공백을 갖지 않겠다는 거죠. 미국이 태평양 국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게 소위 피벗 팔러시라는 거, 아시아 중심 정책이라는 거 이제 그것까지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대국이 경쟁 관계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고 그러면서도 서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협조 안 할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반자적인 관계도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이제 있는데 이번에 회담이 바로 이제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화요일 저녁에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을 그냥 호텔에서 초대한 게 아니라 그 공간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진하게 모셨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이 미국과 중국이 더 협조적인 관계를 좀 더 조성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는 이제 의지를 표명했고 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풀이 된다 하는 그런 덕담도 나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답례를 하면서 뉴 레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수준의 관계까지 발전하도록 노력하자. 그러면서 양국의 협조가 미국과 중국이 협조를 잘하면은 결국 베네핏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가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 여러 가지 국제 협력 관계가 이거롭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저녁 초대 시에는 이제 자금성 옆에 그 공간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일일이 이제 안내하면서 극진하게 환영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경쟁 관계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보다 훨씬.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1개 나라를 모아서 자유무역 지구를 창설하자.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참가국들 21개국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12개 나라의 파트너십, 무역 파트너십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더 세게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관세 인하에는 이제 합의했는데 이것이 WTO 회의 때 긍정적인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사이버 어택 관계는 이제 논의를 재개하자 하는 요구까지만 했는데 그동안 진행이 좀 되다가 미국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스파이하고 산업 스파이를 하니까 해커들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거기 중국 군부에서 해킹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부대에서. 그래서 그 군부의 대장 장성들을 입건해버렸단 말이에요. 미국 국내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도 시기가 되면은
제기를 하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에이펙 회의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이례적인 해프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때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죠. 에이펙 회담이 이번에 평가를 전체로 하면서 굉장히 컬러풀했다. 그런 언론의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다채롭고 뭐 어떤 의미에서 화려했다 그런 얘기일까요? 이례적이고 전례 없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국의 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전에 서면 질의를 받지 않고 그냥 프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회견을 처음 했어요 이번에. 그동안에 주로 서면 질의를 받고 무슨 질문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답변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완전히 오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익숙치 않겠죠. 오바마 대통령 같이 그렇게 익숙하고 능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떨 땐 원고를 읽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얼굴 찡그리고 뭐 중국 기자 질문에 그냥 대신 대답하고 그런 연출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이제 가장 가십거리로 이제 낙수거리로 나온 것이 일본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죠. 아베하고 시진핑이 굉장히 어색한 대면을 했는데 한 사람은 웃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찡그리고 그랬는데 이 양자의 어색한 표정 때문에 취재하던 보도진들까지 뭐 폭소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벌어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푸틴이 이번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시진핑의 아내 포스 레디한테 기사도를 발휘해서 담요를 씌워줬다가 이제 구설수에 그렇죠. 올랐는데 펑리 위안 여사가 담요를 금방 벗어버렸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망신을 당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자동차로 이동하던 중에 껌을 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동양에서는 껌 씹는 게 별로 그렇게 그렇죠. 익숙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의 블로거들이 굉장히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하고 소위 중난하이라는 데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넥타이도 다 풀고 격의 없이 얘기하자 그랬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피서하던 그런 유서 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대동을 했고 푸틴이 또 이제 구설수에 오른 것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좀 거꾸럽잖아요. 유크레인 사태 이후에 지금 뭐 굉장히 대화도 없는데 몇 번씩 이렇게 인카운터를 하면서 어깨도 툭툭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을 하더라. 그래서 푸틴의 순환 시대 어떻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대통령이나 주석 좀 하려고 그러면은 영화 배우적인 탤런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푸틴, 펑리 위안 이게 전부 대단한 사람들인데 영화 배우가 울고 갈 정도의 표정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큰 사람이 되려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낙수거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참가국들을 이제 정상들이 만찬을 한다는 불꽃놀이를 했는데 이게 올림픽 수준의 불꽃놀이였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서 일정 끝내고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남아 정상회담이 있고 민주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죠. 여기 끝나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가 귀국을 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요,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논의됐는지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